안녕하세요, 김동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때가 됐습니다. 연말 연초예요. 제가 원래 이때 좋은 서포터즈 많이 뽑는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진짜 꽤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체험단만 해왔거나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현금 수익화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라면 블로그 서포터즈, 특히 지자체에서 뽑는 거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봤던 게 지역 축제 서포터즈였는데요. 10만원씩 10번. 그니까 총 100만원이죠? 그렇게 벌었습니다. 물론 세전이어가지고 세금 떼면 좀 깎이긴 하는데요. 블로그 배경화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서포터즈를 해왔고요. 찾아보니까 집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썸네일에 3개 넣었는데 사실 더 많아요. 이게 대전 영시축제, 이거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거는 아트박스 품은 50기랑 51기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 전자 베스트작 서포터즈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강원전자에서 단독 서포터즈 제안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강원전자 넷메이트 홍보하고 있고 또 어떤 통신사 파트너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드집업 제작해서 주신대요. 그거 오면 입고 찍을게요. 블로그 시작한 게 2023년이었고 2024년에 이렇게 많이 했고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연락 오는 것만 하고 있고 딱히 찾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블로그 처음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인 현금 수익화를 하는 분들한테 이걸 진짜 추천하는 게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방문자 수랑 지수 많이 보지 않냐고? 많이 안 봅니다. 지수는요, 이거 블로그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지수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뭔지 모르는 담당자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낮은 분들도 많이 뽑히고요. 방문자 수는 좀 보는데 높을수록 좋죠. 1000명 넘으면 좋은데 제가 추천하는 지자체 서포터즈의 경우 그 지역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뽑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 청년지원센터에서 뽑는 서포터즈면 이 동네 평택역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청년만 신청하니까 그 모집군이 작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좀 적어도 충분히 선정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방문자 수가 적으면 저처럼 건당 10만원을 못 받고 뭐 3만원, 5만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말 듣고 신청하신 분이 실제로 제가 했던 거 돼가지고 우수 서포터즈로 상도 받으시고 여행 블로그셨는데 여행 블로그로서 좋은 이력이 생긴 거죠. 이렇게 블로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맞는 거 하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이 딱 연말이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블로그 서포터즈 모집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누르시고 날짜를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둘 다 하거든요. 저는 일단 일주일로 해볼게요. 블로그랑 카페랑 뉴스 탭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블로거들이 성장과 수익화를 위해서 서포터즈 찾는다면 이 방법이 제일 괜찮습니다. 직접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뽑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뽑은 2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패스. 대구, 북구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대구 이렇게 하면 대구에 관련된 건 빼고 나옵니다. 다음 거 볼게요. 2026 거참 방문의 해 11월 19일까지 서포터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틱톡. 서포터즈에는 관광 기념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는 상품권도 주어진다. 우수 활동자만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거창이 어딨나 보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진안, 장수, 무주, 함양, 고령, 합천 요분들만 신청을 할 거고 심지어 원고료를 딱히 주는 게 아니고 우수 활동자만 주니까 진짜 블로그 방문자 수 100명이어도 초보여도 충분히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창군 문화관광 누리집 관광정보란에서 온라인 신청서 써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뉴스는 이만큼 다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가 뽑고 교촌치킨은 끝났을 거예요. 대전 동구도 뽑았고 단우엔 활동 성료니까 뽑는 게 아니라 잘 했다는 거죠. 대학생 서포터즈 M지니어스가 해단식을 했다. 이것도 할 거다라는 얘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컨트롤 F 아시죠? 컨트롤이랑 F 동시에 누르시면 검색창이 떠요. 여기에 서포터즈 치시면 관련 소식만 볼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니까 곧이네요. 곧 일반 국민이 취재를 통해 전력 현장을 누리며 소식을 전하는 KPX 서포터즈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이면 11월 달이니까 이번 달에 할 거고 8개월간이니까 길겠죠. 근데 카드뉴스랑 웹툰 영상이네요. 이건 블로그는 좀 아니군요. 카드뉴스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위치가 나주예요. 전남 나주. 여기입니다. 여기. 이 주변에 사는 분들 광주광역시랑 목포 그쯤 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겠죠? 왜냐면 여기 취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재를 통해 전력 현장을 누빈다. 아니면 이런 건데 꼭 나주에서 안 하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그런 장소를 취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그랬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에 있지만 저는 평택에서 대구 가지 않고 활동을 쭉 했고요. 발대식이 있긴 했는데 온라인이어가지고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발대식이 필수 참여가 오프라인이면 직장인이나 일정 있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고려를 하셔야겠죠? 대전 동구. 이름 귀엽네요. 동구랑 땡. 이거 오늘까지네. 이거 스레드에라도 올려야겠어요. 블로그 사진 쇼품 총 15명 선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전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녀야 돼요. 매월 원고료를 주고 우수 활동자는 또 더 준다고 되어 있고요. 1년을 활동합니다. 그러면 원고료 얼마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12개월 하는 거예요. 엄청 길죠. 지원 방법은 공식 블로그 같은 데 가서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제출한다고 합니다. 대전 동구 블로그 가볼게요. 대전 동구, 동구랑땡 검색하니까 나왔습니다. 귀여워요. 모집 안내란 신청서 읽어보시고 이거 동의서 써서 내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치킨은 지자체가 아니라 이제 사기업이죠. 거기서 K-스피커스 10기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끝났어요. 2030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2달간 하고요. 총 8번의 미션을 하는데 교촌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금액권과 브랜드 식사권이 제공된다. 이런 건요, 이쪽으로 스펙 쌓고 싶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분들한테는 좋은데, 근데 블로그를 키우고 현금 수익화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우수 활동자만 금액권 준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이고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구분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탭으로 가면 이제 엄청 많이 나와요. 체험뷰, 대덕구, 대덕구 좋다. 침대, 뜨개질, 중학교 국어 비문학 독해, 칠곡군, 다락원, 다시 입다 연구소, 서울 청년센터 도봉, 소로 요가, 마몽, 엄청 많죠. 야놀자의 노른자 클럽. 안 끝납니다. 요만큼만 볼게요. 대덕구 서포터즈의 경우 대전, 세종, 충청권 거주자 우대고 대덕구면 최우대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만 맞으면 블로그 규모가 작아도 될 수밖에 없어요. 느껴지시죠? 그리고 가까운 게 우리도 가기가 편해요. 매월 원고료 주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거 입장에서도 여기 공식 지자체 서포터즈 했다는 이력이 나오면 블로거들한테 일 주는 입장에서도 좀 믿을만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40명 뽑는데 블로거가 제일 많아요. 28명이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한 해 동안 한대요. 한 해 동안 대덕구를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SNS를 통해 홍보합니다. 자, 이건 침대랑 소파 주는 서포터즈예요. 되게 멋있죠? 감도 높은 리빙 서포터즈를 샀습니다. 함께 공유할 파트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브랜드에서 원하는 느낌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나 감각적인 피드, 인테리어, 감도 높은 촬영, 강조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포터즈한테는 제품을 준대요. 침대 주는데 배송비 별도고 우수 활동자는 추가 증정, 1만 팔로워 이상 리빙 인플루언서 지원 시 할인 쿠폰 제공, 리그램 필수 후기 피드 업로드 조건으로. 활동 내용, 일주일에 한 번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쇼폼 중에 하나 골라서 활동해야 되고 오늘의 집에 올려야 되고 프로필 내에 제품 링크를 넣어야 된다. 활동 기간 1, 2년이고 타사 동일 카테고리 제품 홍보 불가하다. 그래도 타사 다 불가는 아니고 동일 카테고리 불가네요. 이런 것은 제가 신청을 해도 방문자 수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이 신청해도 안 돼요. 이분들이 원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엄청 적어도 이런 느낌 원하는 거죠. 가디건 서포터즈도 있습니다. 뜨개 가디건 실어준대요. 직접 만드는 거구나. 이런 거 취미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공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중학교 비문학 책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생, 중학생들 문제집 풀고 후기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뷰에도 이런 문제집 체험단 되게 많고 원고료도 좀 주고 해요. 근데 제공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 활동 혜택은 문제집 주고 매주 5,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다락원 아이들 키우는 분들 추천하고요. 서포터즈 다시 6기를 모집합니다. 재봉틀 원데이 클래스를 해주고 교통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서울 청년센터 도봉 가까우신 분들은 이거 괜찮네요. 이런데 참 좋다. 딱 10만원이라고 딱 써놨네요. 그쵸? 근데 활동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그런 거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런 걸 소정의 원고료라고 써놓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뭐 안 좋게 보는 데도 있대요. 막 돈부터 물어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신청할 때는 돈이 얼마 나오는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활동해야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것만 물어보지 말고 막 관심을 갖고 뭐 다른 거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요가도 있네요. 이거 운동 누가 안 시켜도 맨날 요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은 원고력 없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하면 좋죠. 우리 발레학원도 이런 거 했으면 제가 할 텐데 전 기꺼이 후기를 써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갈 순 없으니까 한번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야놀자도 뽑았었습니다. 노른자 클럽 사기라고 해서 숙소랑 레저 관련해서 뭐 할인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거 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서포터즈가 다 이름은 서포터즈인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막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고 제일 좋았던 건 지자체인데요. 일단 경쟁이 너무 세지 않아요. 그리고 소정의 원고료를 보통 줍니다.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안 주는 곳은 막 50명, 100명씩 뽑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아예 초보, 방문자 수 50명, 80명인데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원고료 없어도 일단 한번 시작해보신 거 괜찮죠?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썼던 게 있네요. 근데 지역이 멀면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가까운 곳을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자주 가는 곳. 아니면 원격으로 글만 쓰면 되는 거. 천안 K컬처 박람회 서포터즈의 경우 10번 중에서 대부분은 집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쓰는 거였고 마지막에 축제에 직접 가서 방문 취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입장에서도 편했고 꼭 가보고 싶은 축제였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방문자 수 100명 안 되는 분도 붙는 거 봤고요. 후기 궁금하시면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서포터즈 고인물이라 치면 나올 거예요. 진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일반 브랜드. 대기업 서포터즈는 그냥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스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LG전자 베스트잡 서포터즈 1기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좀 신뢰가 가지 않나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원고료도 가장 높고 막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당한 원고료로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아이돌도 광고 중에 은행 광고 단가가 제일 약하대요. 은행 광고는 하는 것만으로 그 아이돌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또 케바케겠죠? 그리고 일반 브랜드. 이거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아 쪽에서 서포터즈라고 해놓고 좀 사람을 너무 심하게 굴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서포터즈라고 해놓고 한 100명을 한 톡방에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또 일을 줄 때 한 명 더 거르는 거예요. 그럼 서포터즈는 서포터즈인데 일을 받으려면 또 뭔가 또 신청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딱 10명만 뽑아서 끝까지 1년 동안 간다가 아니라 한 100명씩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이제 풀을 돌려서 계속 뽑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한답니다. 옛날에 삼성 로봇 청소기 새로 나온 거 하나 주고 글 4개 쓰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건 너무 괜찮죠. 그 다음에 대학생용 있습니다. 스펙용, 취준생용, 대외 활동이요. 이런 거는 제가 추천하는 결이랑 좀 다릅니다. 저는 초보 블로거가 처음으로 현금 수익화를 하면서 다른 업체랑 장기적으로 협업하는 경험 쌓고 콘텐츠 만들면서 공부도 되고 그런 걸 원하는데 여기는 결이 달라요. 막 어디 가서 조별과제 하고 발표도 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이 나이 먹고 팀플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신청할 때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서포터즈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요구사항이 너무 과한 경우, 너무 과하다는 게 특히 육아 쪽에 이런 게 많아서 악명이 자자하죠. 제품 하나 준 다음에 블로그 해줘야 되고 인스타 해야 되고 자사몰에 후기 남겨줘야 되고 어디는 또 댓글도 남겨주래요. 그리고 맘카페에 글도 써주래요. 이런 걸 다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육포 하나 주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애기가 먹고 있는 거 육포 그 안에 한 6조각 들었겠죠? 그거 먹는 거 릴스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원본까지 내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 얼굴이 이제 영원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기한도 없고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허락도 없이 상업적으로 무기한 이용 가능하게. 이거 엄청 가성비 아니에요? 브랜드 입장에서? 그니까 서포터즈를 뽑는 거겠죠? 또 어디 속옷 서포터즈의 경우 제가 스레드에서 봤는데 가슴골을 잘 모은 걸 사진을 정확히 찍어라, 머리카락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찍어라, 막 사진 가이드까지 다 주는데 그게 딱히 원고료도 없었고 브랜드 서포터즈를 뽑을 때 모집 공고에 그런 내용도 없었던 거죠. 전후 사정은 더 자세히 보긴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뽑아서 자기 몸 사진 보내라고 하면 그분들 사진은 이제 계속 상업적으로 그 쇼핑몰에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광고에도 쓰고 상세 페이지도 쓸 수 있고 진짜 그 브랜드 좋아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실망해가지고 안 쓰겠죠? 최근에는 몇십만 원짜리 뭐 주고 12번 막 써라 그런 것도 봤고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사례가 막 스레드 같은 걸 통해서 보이긴 하지만 저는 딱히 본 적도 없고 그럴 바에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서포터즈 신청하면 되거든요. 또 원고료가 없더라도 좋아하는 제품이면 괜찮아요. 우리 아트박스의 경우 30만원 우수 서포터즈는 10만원 줬는데 저 받은 적 있습니다. 이 쇼핑 지원금 안에서 내가 리뷰할 걸 구매하고 남는 건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고 귀여운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 안 했네요.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거 검색할 때는 지역명 넣어서 하세요. 검색 옵션에서
1개월로 하는 걸로.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거리 정도 괜찮거든요. 천안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 천안 K커츠 박람회 이거 2월에 뽑네. 여러분 2월입니다. 2월 달력에 써놓으세요. 근데 방문자 수 1000명이어야 된다. 이거 열심히 늘려놓으십시오. 꼭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이런 거 담당자분도 힘들겠다 싶은 게 사람들 뽑아놓으면 중간에 꼭 이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읽어놓고 몇 분 이후에 보내면 이번 주차 원고료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겨놓고 막 따져요. 아니 왜 날 안 봐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거나 다른 거 꼬투리 잡아서 엄청 뭐라고 하고 계속 담당자를 막 볶더라고요. 참 힘들겠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 취재가 있는 서포터인데 맨날 막 200km, 300km씩 멀리 있는 데를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약 먹고 운전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담당자님 저 이거 좀 가까운 데로 안 될까요? 하니까 그 후로 가까운 데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면 되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꾸역꾸역 참지 마시고 말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독점. 브랜드 입장에서는 독점 조항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청소기 전문 기업인데 청소기 서포터즈를 하는 사람이 맨날 샤크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다이슨이 좋다 그러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같은 전자기기는 다 안 돼. 우리 거 하려면은 삼성, LG, 다이슨 다 안 되고 다이소에 있는 전자기기도 안 되고 강원전자도 안 되고 카렉스도 안 되고 다 안 돼. 우리 것만 돼. 이러면 이제 만약에 기간이 1년이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그 브랜드 것만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단계에선 괜찮은데 기존에 벌고 있던 원고료가 있으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꼭 잘 읽어보세요. 후기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내가 블로그가 초보면 처음부터 엄청 좋은 서포터즈를 할 순 없어요. 이번에 공식으로 나온 문서 봤는데 SNS 상에서 멋진 이성이 당신에게 메신저를 보낼 확률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떴거든요. 갑자기 엄청 이쁜 여자가 50대 남자한테 오빠 저 만날래요? 이런 뜬금없이 그렇게 채팅 보낼 리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이슨 청소기 줄 테니까 블로그 없어도 되니까 리뷰만 해달라. 500자짜리 리뷰만 해주면 청소기 주겠다. 이게 이런 거 당연히 사기잖아요. 서포터즈도 마찬가지로 내 블로그가 작으면 작은 것부터 신청하는 게 맞아요. 원고료가 없거나 뭐 제품만 제공하는 거. 내 블로그가 내가 봐도 너무 작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공 내용이 좀 적고 원고료가 없는 거라도 일단 신청해서 경력을 쌓으시면 좋습니다. 신청할 때 거의 꼭 있는 게 경력이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중간에 탈주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다. 그런 걸 적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내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 있고 블로그가 좀 커질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하면 괜찮아요. 로봇산업진흥원 이것도 전국에 있는 로봇들 조사하면 재밌을 것 같고 취재도 해보고 싶었고요. 안 그래도 꼭 가보고 싶은 축제였는데 원고료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보상이 좀 낮거나 독점 조항이 있더라도 나중에 경력이 있어서 내 미래의 활동에 도움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포터들을 해보니까 이제 제안이 오더라고요. 차량용 청소기 리뷰 너무 좋게 봤는데 앞으로 우리 브랜드 리뷰를 계속 해주시면 안 되냐. 한 6번, 8번 일을 맡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고 그리고 강원전자 여기도 제가 쇼핑 커넥트 했던 거 보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구매 전환도 괜찮고 글 잘 쓰셔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케이블 엄청 신기하죠. 강원전자 넷메이트 마그네틱 케이블. 자,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팁 드리겠습니다. 저도 쓸 때마다 붙은 게 아니라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아마 한 붙은 만큼만 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분명 이건 내가 붙겠다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붙은 것만 공통점 봤죠. 그랬더니 2가지가 나왔어요. 1번 남아의 장점, 2번 관심과 애정. 당연히 장점을 어필해야 되고 애정을 표현해야겠지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문자 수가 적더라도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귀여운 제품들을 좋아하면서도 IT 블로거여서 이 2가지 측면을 합해서 리뷰를 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 노출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솔직히 저 이때 사진 너무 좀 못 찍었어요. 그 리빙 감성, 뽀얀 감성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다가 굳이 저는 사진은 못 찍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심과 애정. 이걸 담아야 합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브랜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천안 축제라고 하면 여기 제가 원래 자주 가는 곳이고 기차로 10분밖에 안 걸리고 작년에 누구누구 오마이걸 온 걸 알고 있고 나도 가고 싶었다. 이런 거 어필했더니 붙었습니다. 지원 동기 쓴 거 하는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목적은 저희 집 너무 못생겼는데 아트박스에서 이쁜 거 사고 싶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지원 동기를 썼어요. 실제로 요만큼 공개합니다. 네이버 공식 IT 테크 인플루언서, 네이버 블로그 운영. 사실 이것도 뭐 근거가 필요하죠. 뭐 어느 사이트 기준, 어느 날짜. 근데 그런 거 그냥 안 쓰고 했습니다.
한마디 요약.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만큼 써서 냈어요. 요 포스팅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집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전에서 직장, 학교를 다니는 자, 현장 취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집에서 자료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찍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가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하는 거죠. 블로그든 콘텐츠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우대. 자, 돈 얘기 볼게요. 건당 4만원이고 월 최대 2만원인데 취재를 할 경우 2만원은 추가 지급하겠다. 그럼 대략 한 달에 10만원이라 치고 6개월 하면 60만원인데 세금은 8.8%대니까 반년 하면 50만원 받겠네요. 이런 거 일을 했을 때 뭐 맨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고 반년 동안 몇십만원 받으면 괜찮죠. 우수활동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뽑냐. 기획 홍보실장, 홍보팀장, 서포터즈 담당자가 뽑는데요. 자, 이분들이 블로그 지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구청에서 직접 뽑을 수도 있긴 한데 구청 직원 말고 다른 서포터즈 관련된 업체 직원분이 뽑을 수도 있어요. 심사 기준은 콘텐츠의 내용, 활동, 의지, 자소서가 있대요. 동구에 거주하는지, 장비 유무, 이전에 활동하는지, 경험이 중요하다 있죠? 발대식을 진행하는데 필수 참여라는 말은 아직 없네요. 선발 심사 기준표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지원서는 블로그 지원서가 있고 사진 지원서가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면요. 이름, 주소, 소속, 전화 쓰시면 되고 개인 SNS 계정, 네이버 블로그 계정명 쓰셔야 되고 카메라 있는 게 아까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카메라 찾아가지고 종류 쓰시면 좋겠죠. 특이사항은 내가 글 쓰는 관련된 뭐 활동했다든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쓰시고요. 각종 경력 쓰시고요. 근데 지원서가 한 장짜리죠. 그러니까 많이 적는 걸 바라는 거 같잖아요. 활동 계획도 300자네. 포트폴리오 첨부해야 되는데 SNS 계정 링크만 올리면 되고 간단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대전 동구에 살면서 동구의 소셜미디어를 자주 보고 있고 어디를 자주 가고 있고 저와 같은 연령층에 무슨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뭘 알리고 싶고요. 또 블로그 한 달 방문자 쓰고 어쩌고저쩌고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곳을 막 취재하고 멋있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블로그 서포터즈 신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도움 될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말 듣고 서포터즈 해서 되신 분 진짜 있거든요.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1월, 12월, 1월 지금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재밌게 하고 수익화하고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 쭉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강의를 모집합니다. 제 강의는 블로그를 혼자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 진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 게 생겼고 스마트 블로그 잘 잡고 싶고 AI로 글 쓰는 거 배우고 싶고 쇼핑 커넥트 하고 싶고 원고를 받는 블로그로 성장하는 법 알고 싶고 그런 거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푸는 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고 강의에서 하는 건 되게 인풋이 많아요. 일기에서 드렸던 강의 자료만 300페이지가 넘고 필요한 거 다 드리고 피드백도 엄청 해드리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고정 댓글에 있는 그 신청 대기 폼부터 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래요. 김동글이었습니다.